제가 분명 러닝을 시작했을 때는 250을 신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250이 작아지더니 지금은 255를 신고 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지금 255를 신고 있는데 약간 더 큰 신발이 신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하면은 점점점 더 큰 신발을 찾게 되는데요. 이렇게 더 큰 신발을 찾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돈 아끼는 비밀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저는 매달 6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오늘 주제는 러닝화의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러닝화 한 켤레에 15만원, 20만원, 그 다음에 레이싱화는 30만원, 그리고 40만원까지도 정말 비싼데요. 근데 사이즈 미스로 신발장에 처박혀 놓게 된다면은 다들 정말 슬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발을 살 때 가장 큰 실수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내 발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저는 250을 주로 신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처음에 살 때는 250을 샀었습니다. 근데 계속 뛰다 보니까 255가 나한테 맞는 사이즈인가? 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은 우리 발은 사이즈가 계속 변합니다. 특히 달리기를 시작한다면은 더 많이 변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변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어떤 브랜드를 사도 사이즈 미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달리는 발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발이 커진 것 같은 느낌, 그게 기분 탓만은 아닌데요. 러닝을 하면은 물리적으로 붓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바로 첫 번째, 붓기인데요. 달릴 때 발바닥으로 피가 쏠리면서 쿵쿵 찢는 충격 때문에 미세하게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맞던 신발이 러닝을 하고 나면은 조금 더 뭔가 작아진 느낌이 드는 그 기분, 그게 바로 정상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텐데 구조적 적응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러닝을 많이 해서 아치가 무너지고 발이 퍼졌다라고 걱정하시는데 정확하게는 아치가 무너지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발은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접지 면적을 넓히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프링이 눌리는 것처럼 아치가 내려가고 발볼이 넓어집니다. 이거는 발이 망가지는 것, 무너짐이 아니라 달리기에 유리하게 진화 혹은 적응을 한 것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통증이 있다면 그거는 부상이지만 아픈 곳이 없이 발이 넓어졌다면, 아치가 조금 무너졌다면, 진화했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발이 오히려 러닝하기에 더 적합한 발로 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아치가 많이 무너져 있고 이렇게 적응되는 평발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내 발이 이렇게 변하는 건 알겠다. 그리고 저도 점점점 평발이 진행되면서 발이 넓어지는 건 알겠다. 그러면은 이제 신발을 사러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이키 255가 맞으니까 아디다스도 255를 사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돈을 날릴 확률이 정말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신발 안쪽에 혀를 보면요, 안쪽에 사이즈가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안쪽 탭에 보면은 US, UK, JPN 같은 암호 같은 숫자가 적혀져 있는데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많이 속는 게 US 사이즈, 미국 사이즈와 UK 사이즈, 영국 사이즈입니다. 보통 나이키 기준으로 US 8이 바로 260입니다. 근데 어떤 브랜드는 US 8.5를 260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건 UK 사이즈인데요. US랑 사이즈가 비슷해 보이는데 직구할 때
8 사이즈 있네 라고 하고 6K 8을 덜컥 사버리면은 270인 왕발이 배송이 됩니다. 6K는 보통 US 숫자보다 1에서 1.5가 작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믿는 밀리미터 표기도 우리가 중국 쪽에서 표시하는 방법과 일본 쪽에서 표시하는 방법이 다르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사이즈는 우리나라에 출시되고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삼는 거는 일본식 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는 또한 신발 내부의 길이를 적어 놓고 어떤 브랜드는 권장하는 발의 길이를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같은 260인데 어떤 사이즈는 꽉 끼고, 그리고 어떤 신발은 널널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신발의 변형과는, 발 모양의 변형과는 별개로 말입니다. 길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여러분의 발볼입니다. 나는 이 브랜드가 유독 좁기도 하고 혹은 넓기도 하다라고 하는 경험을 받으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키가 정말 칼발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있어서는 나이키가 조금 잘 맞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나이키의 신발과 뉴발란스의 신발을 놓고 비교해 보면은 보통 서양 브랜드의 기본 모델인 발볼 D에서도 사실 사이즈가 차이가 납니다.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얇고 긴 칼발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동양인 대부분은 발볼이 넓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길이만 맞춰서 D 사이즈를 신으면 발가락이 겹치고 아픈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무작정 길이만 늘리는 게 아니라 2E에 해당하는 와이드 모델을 찾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뉴발란스나 아식스, 호카 같은 브랜드는 와이드 버전을 따로 잘 내줍니다. 내 발볼이 너무 넓다 싶으면 무조건 2E가 들어간 컷, 그리고 더 넓다면 4E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 발볼이 넓은지 어떻게 아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집에 A4 위에 발을 올려놓고 가장 튀어나온 엄지뼈와 새끼뼈 점으로 찍어서 그 사이를 가로로 해서 자로 재어보면 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남겨드렸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은, 남성 기준으로 260을 신는 사람이라면 발볼의 너비가 10을 넘으면, 100을 넘으면, 100mm를 넘으면 발볼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칼발용 신발 정 사이즈를 신게 되면은, 물론 사이즈를 업을 하면은 좀 괜찮긴 하겠지만요, 칼발용 신발로 나온 정 사이즈를 신으면 100%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신발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맞게 골랐다고 생각했는데도 작은 경우 혹은 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샀는데요? 직구라 반품도 안 되는데? 약간 애매하게 불편한 경우. 너무 불편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고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버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신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사이즈 미스, 이거를 조금이나마 어느 정도는 커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명 러닝화 심폐소생술 두 가지를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차이만 발생할 때 가능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발이 클 때 뒤꿈치가 헐떡헐떡 거리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첫 번째, 러너스 루프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신발끈의 맨 윗구멍에 있는 이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구멍, 이 구멍을 거기까지 끈을 넣어서 발목을 꽉 잠가 주면은 그나마 조금 더 이 타이트한 착용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로는요, 두꺼운 양말을 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 조합이면은 반치수 정도까지는 줄어드는 효과가 나서 헐떡임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가 대부분의 러너들이 신발이 커서 문제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바로 두 번째 상황, 반대로 신발이 작을 때입니다. 여기서도 너무 작으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다만 압박감이 조금 느껴질 때입니다. 반대로 꽉 낄 때는 인솔을 공략하면 좋습니다. 기본 깔창을 빼고요,
기본 깔창, 예를 들어서 이 슈퍼블라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 기본 깔창이 약간의 두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깔창을 빼고 다이소나 혹은 인터넷에서 파는 아주 얇은 깔창 혹은 다른 레이싱화에 들어가 있는 얇은 깔창으로 바꿔보는 것도 궁여지책으로 가능한 해결책입니다. 이것만 해도 내부 공간이 2에서 3mm는 확보됩니다. 양말도 당연히 두꺼운 것보다는 가장 얇은, 되도록이면 얇은 레이싱 양말로 신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발볼에 가해지는 압박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내가 조금이나마 잘못 고른 신발 사이즈를 감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들이 가장 벌어지지 않으려면 신발을 살 때 사이즈를 잘 보고,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영국식 사이즈, 미국식 사이즈, 일본 사이즈, 중국 사이즈 잘 비교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쿠팡이나 이런 데서 직구할 때 이 아식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동일 사이즈로 표시가 되는데,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이즈가 중국식 사이즈로 표기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 사이즈를 다운해서 신발을 신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표시 그 박스, 신발 박스에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식 사이즈, 중국 사이즈 250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는 일본식 표현의 255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길게 얘기 들었는데 신발과 관련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화 사이즈는 혈액형처럼 평생 변하지 않는 고정값이 절대 아닙니다. 내 몸무게처럼 활동량에 따라서 변하는 유동값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신발을 신느냐에 따라서도 저는 사이즈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깅화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여유 있고 그것보다도 더 여유 있는 것을 조깅화로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꽉 묶고 달리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편안한 착용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레이싱화라면은 불편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타이트한 착용감을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불편하지 않아야 됩니다. 달릴 때마다 발가락이 쓸리거나 그 정도가 아닌 정도 한에서 타이트한 것을 선호합니다. 요약하자면 내 발이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적응의 현상이다. 무조건 아치가 무너지고 아치가 낮아지고 평발이 되는 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브랜드마다, 국가마다 표기가 다르니까 숫자를 맹신하기보다는 그 실측 사이즈랑 다른 사람들이 평가한 그 신발에 대한 크기의 사이즈감을 한번 참고하시고 가장 좋은 건 직접 가서 신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발볼이 넓다면 길이를 늘리기보다는 발볼이 넓은 사이즈, 와이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용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마다 다르긴 하지만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남성용 250과 여성용 255가 길이감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발볼은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요. 중요한 건 내가 예전에 255를 신었기 때문에 지금도 255가 맞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신발을, 이 러닝화를 신었을 때 충분히 편안한가? 이 질문이 내가 러닝화를 고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사이즈 실패 경험담, 혹은 이 브랜드는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더라, 혹은 이 브랜드는 내가 생각하기에 좀 발볼이 넓은 것 같다 라는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이 모이고 보이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브랜드를 참고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러너인바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다시 또 신발 리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